나와요. 그죠? 그래서 델타 D 구하니까 그 포화성 B, 입실론 D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 나오냐면 0.0011cm 나와요. 지름이 50mm, 길이가 2m의 강봉을 길이 방향으로 당겼더니 길이가 2mm 늘어났다. 이때 봉의 지름은 얼마나 줄어드는가? 포화성비는 0.3, 그죠? 그래서 포화성비는 어떻게 돼? L분의 델타 L, 그죠? D분의 델타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뭘 구하려면 델타 D를 구하라 했어요. 그럼 델타 D 구하려면요, 포화성비 곱하기 델타 L분의 L, 그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D분의 델타 D. 뭐, 요거 다 정리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그죠? 한 방에 다 넣어도 되고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여기 L분의 델타 L은 어떻게 돼요? L분의 델타 L은 L이 얼마야? 2m. 그죠? 그 다음에 늘어난 거 2mm. 그럼 2m는 2000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2mm.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돼요? D는 50mm. 그 다음에 델타 D는 구하는 값이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뭐야? 우리 포화성비가 얼마라 그러냐면 0.3. 그죠? 포화성비. 그 다음에 여기 L분의 델타 L, D분의 델타 D.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포화성비, 그 다음에 L분의 델타 L, 그 다음에 는 D분의 델타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델타 D는 어떻게 돼요? 포화성비 L분의 델타 L 곱하기 D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넣으면, 요거는 얼마요? 0.3. 요거는 얼마요? 2000분의 2. D는 얼마요?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요? 0.00, 아니 0.015mm. 자, 이번에는 이제 축하중, 후크의 법칙에서 이제 축하중을 구하는 거예요. 후크의 법칙 한번 써볼 거예요. A분의 P, 시그마, 2, 이플론. 그래서 뭐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P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P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A라고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시그마는 2 이플론이니까 이플론 A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한 거 이제 보는 얘기. 길이가 10m, 지름이 30mm의 철근이 5mm 늘어나기 위해서 얼마의 하중이 필요한가? 탄성계수는 2.0 곱하기 10의 6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자고요. 5mm 늘어난다 그랬어요. 델타 L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후크부터 써볼 거예요. A분의 P, 시그마, 2, 이쪽인데, 여기는 이제 5mm 늘어난다 그랬고요. 그죠? 근데, 여기 P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A 2분의 여기 이렇게 L분의 델타 L을 할 수 있겠죠. 델타 L이 5mm. 그죠? A 값은 4분의 파이 곱하기 30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2는 2.0 곱하기 10의 6승인데 여기 30은 이제 뭐예요? 센치로 되어 있으니까 3으로 넣어야겠네요. 3의 제곱. 그 다음에 L은 얼마가 들어가요? L은 10m인데 센치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 곱하기 100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L은 얼마예요? 5mm니까 0.5가 들어가면 되겠죠. 0.5. 그죠? 그래서 우리 이 값은 2.0 곱하기 10의 육승, 그 다음에 곱하기 A 값 4분의 파이 곱하기 3이 되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00, 아니 100분의 0.5.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얼마냐면 7069kg이 돼요. 지름 5cm, 길이 200cm인 탄성체 강복은 12mm만큼 늘어나게 하려면 얼마의 힘이 필요한가 그랬어요. 2.1 곱하기 10의 6승이죠. 탄성 기준은. 그래서 우리 후크의 법칙 A분의 P, 시그마, 2, 입silon. 그죠? 그래서 A분의 P, 2, L분의 델타 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는 A 2분의 L분의 델타 L. 그죠? A 값 있나요? 있죠. 지름 5cm. 그죠? 그래서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산성계수는요, 2.1 곱하기 10의 6승. L은요, L은 200cm. 그죠? 200cm. 델타 L은 15mm. 1.5cm. 이렇게 내주면 되죠. 그러면 얼마예요? 309톤 나온대요. 길이 5m, 단면적 10cm의 강봉을 0.1로 늘리는 데 필요한 인장 여금은 그랬어요. 2.0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킬로니턴으로 이제 바꾸라는 얘기네요. 답에 보니까 이제 킬로니턴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P는 A분의 P, 후크에 붙이면 시그마 2 이필론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A분의 P, 2 L분의 델타 L이 되고요. 그리고 P는 어떻게 돼요? A 2분의 L분의 델타 L이 되죠. 그죠? 그 메가파스칼이니까 요거는 냅두고요. 우리 길이는 뭐로 바꿔요? 미리를 바꾸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A는 이제 뭐야? 요것도 우리가 뭐야? 미리를 바꿔야 되겠죠? 그럼 우리 1cm가 얼마냐면 10mm예요. 그죠? 10mm니까 요거에 제곱해주면 되겠죠? 제곱. 그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1cm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100mm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좀 드시면 돼요. 네. 그래서 100mm니까요. 여기 이제 넣어볼까요? A 값은 얼마예요? A 값은 우리 이제 미터로 바꿔놨는데요. 여기 미터로 바꿨는데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냥 미터로 바꿔서 넣으셔도 되고, 여기 풀이대로 그냥 해드릴까요? 풀이대로 그냥 해드릴게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10이니까 0.002 미터로 바꾼 거죠. 미터로 바꾸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10cm의 제곱은, 아니 1cm, 1cm는 어떻게 돼요? 100cm는 100cm는 1m가 되죠. 우리 이제 제곱이니까요. 이렇게 제곱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의 제곱, 센티미터 제곱은 어떻게 돼요? 1m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cm 제곱은 100의 제곱분의 1m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요. 그래서 국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국에.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0.01의 제곱, 메다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0은 냅두고요. 우리 얘를 바꾸는 거니까, 센치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센치의 제곱분에 요거 1로 냈더니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센티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요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센치 없어지고요. 남는 건 요거만 남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0.01 제곱.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제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2.0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 미터 제곱분의 뉴턴. 그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제곱.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없어지고요. 여기는 미리는 없으니까 지네끼리 없어지면 무천이고요. 그죠? 그래서 구하면 어떻게 되면 0.02 메가 뉴턴이 되겠다. 그죠? 그럼 0.02 곱하기 어떻게 돼요? 1000 곱해서 킬로로 바뀌겠죠. 킬로미터니까 얼마야? 20킬로미터이 나오겠죠. 그죠? 그거 뭐 환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곱하셔도 답은 나와요. 예. 근데 이 내용들을요, 단위 환산하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최적 변형물을 볼게요. 그림과 같은 위축 응력을 받고 있는 요소의 최적 변형물은 우리 아까 최적 변형물 했죠. 요거 어떻게 돼요? 입실론 V는 요것도 다 한번 해봐야 되나요? 네 개? 아까 해봤죠? 그러니까 우리 그 결과식은 어떻게 되냐면 입실론 V는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z였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시그마 z는 0이죠. 지금 0이고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단선 계수값은요, 2.0 곱하기 10의 6승 1 마이너스 2 곱하기 0.2. 그죠? 400 더하기 200. 그죠? 그래서 얼마?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나와요. 자, 이것도 그냥 이 앞에서 했던 건데 보기 싫다고 그냥 또 외워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잠깐만 또 한번 해볼게요. 그죠? 우리 이런 이제 이거 그리는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좀 안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X축은 늘어나고 Y축, Z축은 줄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입실론 X는 어떻게 되냐면 X방에 이제 힘이 작용할 때 시그마 X가 작용할 때 이제 어떻게 돼요? 입실론 X가 늘어나고요. 입실론 Y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마이너스 퍼센트 뒤에 입실론 X가 되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퍼센트 뒤에 2분의 시그마 X가 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시그마 X의 주변형률은 주변형을 만들고 부변형을 다 줄죠. 부변형은 또 뭐예요? Z방향 것도 있죠. 마이너스 퍼센트 뒤에 입실론 뭐예요?
y가 되겠죠. x가 되겠죠. x. 그러니까 마이너스 퍼센트 위에 2분의 시그마 x가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y 방향으로 작용할 때, 그죠? 시그마 y가 작용할 때, 이때 보면 시그마 y가 작용할 때는 또 어떻게 돼? 입질론 x는 2분의 이렇게 입실론 y가 주방향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시그마 y가 되죠. 그죠? 부변형력 입실론 z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입실론 y.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시그마 y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입실론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입실론 y.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시그마 y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입실론 z는 어떻게 돼요? 주변형률이 입실론 z가 되니까 얘는 2분의 시그마 z가 되고요. 나머지 부변형들은 다 줄죠. 그래서 입실론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입실론 z가 되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시그마 z가 되죠. 그 다음에 입실론 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입실론 z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시그마 z가 되죠. 그래서 x방향의 변형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x방향. 변형을 보면 입실론 x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최적 변형이니까, 입실론 x 그냥 다 한 방에 모아버리죠. 최적 변형이니까, 입실론 v를 모으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입실론 x를 모으고요, 입실론 y를 모으고요, 입실론 z를 모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실론 x를 모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요거, x방향,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요거,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모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한 번에 그냥 다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했던 거니까 보세요. 2분의 주변형만 먼저 각각의 방향의 주변형도 모으면 되죠. 다 해드릴까요? 네, 다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코아송 2분의 시그마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아송 2분의 시그마 z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입실론 y는 어떻게 돼요? 입실론 y는 주변형률 2분의 시그마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지금 y 거니까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y,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시그마 z,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시그마 z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시그마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주변형이나 요거만 이제 모아보죠. 요거 모으면 어떻게 돼요? 모으면, 요거 2분의 1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z가 될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 빼버리면 시그마 y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그죠? 시그마 x도 어떻게 돼? 하나, 둘. 시그마 z도 하나, 둘. 그죠? 그래서 플러스는 빼고요. 2분의 2 플러스 B 빼고 어떻게 돼?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z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요거 시그마 x를 묶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시그마 z 나왔던 거죠. 그죠? 최적 탄성 계수는 어떻게 돼? 얘네들 다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 놓고 정리하면 최적 탄성 계수 k 나왔던 거죠.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요 식을 갖고 이제 푼 거예요. 예. 그림과 같은 입주 입력을 받고 있는 요소의 최적 변형 이런 그랬어요. 여기 이제 어떻게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z인데 시그마 z는 0이 되는 거죠. 그죠? 탄성계수 2.0 곱하기 12 56고요. 1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b 0.3 6고요. 시그마 x 120, 시그마 y 106 하면 4.4 곱하기 시그마 4승 나와요. 3번도 같은 문제예요. 그림과 같은 유축력을 갖고 있는 요소의 최적 변형이죠. 플러스 b 0.3이고요. 탄성계수 2.0 곱하기 15승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x가 100, 시그마 y 100이라고 되어 있죠. 시그마 z는 0이고요.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00 더하기 100이 되는 거죠. 탄성계수 2는 2.0 곱하기 15승, 1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b 0.3, 그죠? 곱하기 되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 쓰면 되겠죠. 예. 국화중 부재의 변이 해석 한번 볼게요. 그 첫 번째 강성도하고 유연도라고 나오는데요. 그 강성도하고 유연도가 뭔지 좀 보자고요. 그 우리 인제 후크의 법칙 봉에 이렇게 인제 흰 피가 작용할 때 후크의 법칙을 보면 여기 인제 단면적 A가 있을 거고요. 또 여기 탄성계수 E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요 분부제에 이제 늘어나는 변이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후크의 법칙 쓰면 A분의 P 시그마 E 이플론이 되겠죠. A분의 P는 이플론인데 이플론은 L분의 델타 L이 할 수 있겠죠. 요게 변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델타 L은 A2분의 P에, 그죠? P에 대한 그 P를 요쪽에 뒀었어. 그 다음에 강성도는 뭐냐면요. 요거 이제 P에 관해서 정리되는 거죠. 후크의 법칙은. P에 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L분의 A2 델타 L.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보시냐면 요거를 보시면 돼요. 요거를 보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강성도 유연도가 정의가 뭐냐면 강성도 K는 단위 변이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힘으로 변이에 저항하는 정도다 이렇게 있다고요. 유연도 F는 단위 하중 P 꼴을 유지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변이장으로 힘에 저항하는 정도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뜻을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식을 좀 보죠. 식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이게 분모죠. 분모는 가리고요. 이렇게 가리고 우리 분자만 보자고요. 이 분자를 늘릴 거예요. 여기서는 L을 늘리고요. 여기서는 A를 한번 늘려줄 거예요. 이 L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짐이 많아지죠. 그 많아진다는 얘기는 유연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면적 A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늘어났으면 안 늘어나죠.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강성도라 그래요. 강성도. 그 다음에 요거는 유연하다 그래서 유연도라 그래요. 유연한 정도.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유연도, 강성도는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특히 강성도를 조금 보자고요. 여기 보면요. 강성도가 L분의 A인데 요거를 다 합쳐서 우리가 K로 강성도 K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그 K로 표시하게 되면 요거를 뭐라 그러면 강성이라고 해요. 강성. 그래서 뭐 스프링 강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KS로 표시하면 요거는 이제 스프링 강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요 L, A, E 이 변수가 세 개인데 그걸 하나로 만들어 갖고 우리가 구조물을 모델링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스프링처럼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스프링 계수 KS 해갖고 이 변수 세 개를 하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프링에 대한 거는 그 해석 방법이 재료값이나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시험이나 이런 데는 스프링 문제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 스프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따로 할 필요 없죠. 우리 강성도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강성도 변수 세 개를 더 여러분들이 편하라고 스프링으로 준 것 뿐인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해갖고 어떤 책을 봐야 되냐, 그거 나와 있는 얘기 없냐, 이렇게 이제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풀이 방법은 똑같죠. 풀이 방법은 똑같은데 L분의 A라는 이제 세 개의 변수를 줄 거를 하나를 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봉부제를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 변수 세 개를 하나로 준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잘 이해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돼요. 예. 자, 다음 보자고요. 봉부제 해석인데요. 이 봉부제 해석은 부재예요, 부재. 그러니까 구조물이라는 얘기예요, 구조물. 어떤 구조물이냐? 방향력을 갖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뭘 구해야 되냐면 반력을 구해야 돼요. 반력을. 반력을 꼭 산정하셔야 돼요. 1번이 반력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 자유물체도를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물체도를 작성할 때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부재를 나누는 그 조건이 뭐가 되냐면요. 여기 이제 후크의 법칙을 보면 A분의 P에 그리고 델타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여기서 보면 단면적이 바뀌거나요. 힘이 작용하는 부분은 이제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제로 한번 볼까요? 예제로.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인데, 그 예제 보기 전에 맞아야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자유물체도까지 그렸으면 각 자유물체도의 변이를 구하면 돼요. 변이를 산정하고요. 각 자유물체의 변이를 산정한 거 다 더하면 전체에 대한, 전체 구조물에 대한 변이가 나와요. 변이. 요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먼저 여기 뭐 한다 그랬죠? 반력을 구한다 그랬죠? 이렇게. 반력을 구하게 되면 여기 이제 반력 R이라고 나타나자고요. 여기는 A, 여기 A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는 B, 여기는 C. 이렇게 하자고요. 그 반력을 구하고 나면 우리가 자유물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단면적이 바뀌는데 여기 단면적 안 바뀌고 있죠. 그죠?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흰 P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P가 A점에 작용하고 있으니까 자유물체를 두 개로 나눠야겠죠. 1번 부재, 2번 부재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먼저 반력을 구해보죠. 반력을 구하려면 이 구조물은 작용력의 X방향에서 작용하나요?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Y방향으로 안 움직이면 되죠. 시그마 F, Y는 제로, 윗방향 플러스 이렇게 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 가는 거 R, 그 다음에 플러스 P1, 그 다음에 마이너스 P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은 어떻게 되나요? P2 마이너스 P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반력을 구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자유물체도. 그죠? 자유물체도 그리는데 우리 두 개로 나눈 거죠. BA, 그 다음에 BC 부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구조물 바깥에 작용하는 힘은 요 R하고, 그 다음에 P2죠. 요거만 표시하는 거예요. 각 위치에다가.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표시하면 C에 여기 뭐가 있냐면 P2가 작용할 거고요. P2. 그 다음에 여기는 R이 작용하겠죠. P2 마이너스 P1이라는 이제 힘이 작용해요. 그리고 나면요. 1번 부재에서, 그 다음에 2번 부재에서 각각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그래서 1번 부재가 어떻게 Y방향으로 안 움직이죠. 그럼 여기에 생기는 거는 뭐가 생길까요? 반력이 A점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겠죠. 그래서 방향을 아랫방향으로 해주고 크기는 같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A점인데, 네. A점이에요. 여기도 뭐가 생겨요? P2가 생겼죠. 방향은 다르죠. 방향은 반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검산을 해야 돼요. 검산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A점에, A점의 윗방향으로 얼마가 힘이 작용하냐면 P1이 작용해요. 그게 나오나 이제 봐야죠. 요 힘하고 요 힘하고 더했을 때 얘가 나오나 이제 한번 봐야겠죠. 그죠? 요게 나오나 봐야 되니까, 이건 구조물 아니니까, 요거 지워버리자고요. 요게 나오나 봐야 돼요. 요게.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나오나 보려고 그러면, 시그마, F, Y는 제로. 윗방향, 플러스.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는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요거는 마이너스로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P2, 마이너스 P1, 그 다음에 플러스 P2는 제로. 그래서 요거는 없어지고, 여기 얼마가 돼요? 요거는 P1이 되죠. 플러스 P1. 플러스 P1이 됐다는 얘기는 얘는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가져는 방향 같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이제 자유물체도로 그리시면 잘 그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구조물의 자유물체도 우리가 그리는 거고, 여기 두 번째 자유물체도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 있어요. 네. 그 여기서 이제 늘어난 양을 구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늘어난 양을 우리가 델타 1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늘어난 양을 델타 2라고 해요. 여기 다 인정이니까 늘어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델타 1, 델타 2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델타 1은 후크로드 쓰시면 돼요. A분의 단면적은 A고 탄성배수 2였죠.
A2분의 P는 여기 작용하고 있는 A인이겠죠. P2 마이너스 P1